1986년 8월 22일 아침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카메룬의 마을인 옴에서 니오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그는 도로 옆에 죽어있는 영양을 보았습니다. 그는 횡재다 싶어 영양을 그의 자전거에 묻고 계속 이동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널브러져 있는 두 마리의 쥐, 개, 또 다른 동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번개로 인해 동물들이 죽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큰 번개가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그 사람은 니오스에 도착했고 동물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두막집으로 걸어가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곧바로 자전거를 타고 다시 웜으로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웜마을은 카메룬 외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이 사건을 알린 후 의료팀이 도착하기까지에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의사들은 니오스 마을에 도착한 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을 보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약 1,800명의 사람들과 3,000마리 이상의 가축, 수많은 야생동물, 새와 곤충이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많은 사람과 가축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 및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카메룬에 곧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유골에서는 단서를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출혈이나 신체적 외상이 없었고 무기에 공격받은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생명을 앗아간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독가스였을까요? 아니면 전염병이나 악령이 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희생자의 분포였습니다. 사망자는 니오스 호수에서 약 20km 이내에 발생했는데 인근 부족들의 말에 의하면 니오스 호수는 저주받은 호수이며 오래전에 악령이 호수에서 나와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을 모조리 죽였는데 그 악령 때문에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호수에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수와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살아남았으며 호수와 약 4km 거리에 있던 마을의 사람들도 일부는 생존했습니다. 또한 호수와 가장 가까이 있던 마을에선 800명 이상의 주민 중 단지 6명이 살아남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주민의 말처럼 원인은 니오스 호수 자체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소 맑고 푸른 물이었던 니오스 호수가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과학자들은 저주받은 호수라 불리던 니오스 호수 자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오스 호수는 너비 1.6km, 최대 깊이는 210m에 이르렀으며 400여 년 전 화산 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어쩌면 호수 아래에 있는 화산 활동으로 갑자기 독성 가스가 방출되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이론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시킬 정도의 가스를 방출하려면 분출이 매우 방대했고 지진을 동반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격자들 중 그 누구도 지진을 느끼지 못했고 지진 감지 장치를 점검했을 때도 사건 당시 비정상적인 활동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호수의 여러 깊이에서 채취한 표본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에 붉은색은 철분이 녹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조사 도중 물의 이산화탄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5m 깊이의 물 샘플은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니오스 호수에 더 깊은 물을 채취하면 할수록 이산화탄소 수치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80m 깊이에 있는 물에는 이산화탄소 수치가 너무 높아서 샘플을 표면으로 끌어내려 할 때 가스의 압력 때문에 용기가 파열될 정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호수에 있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이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오스 호수 인근에서의 사건 발생 후 몇 달 동안 과학자들은 호수의 CO2 수준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니오스 호수의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니오스 호수의 바닥 80km 밑에 아래에 있는 마그마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가스가 호수로 공급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호수 아래 화산 분화구에 축적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쌓이다가 사건 당시 저녁 폭발하듯 호수로부터 방출되었고 호수를 빠져나온 이산화탄소가 계곡을 따라 소리 없이 흘러내려갔으며 결국 마을 주민 1,800여 명과 가축 3,000여 마리를 삽시간에 질식사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며칠이 지나 깨어난 생존자에 의하면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등잔불이 갑자기 꺼졌으며 계란 썩는 냄새 혹은 화약과 같은 냄새를 맡은 순간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원인은 니오스 호수의 이산화탄소 폭발이었으며 과학자들이 니오스 호수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데 정확히 1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에도 호수가 다시 이산화탄소로 채워지는 것이 분명해지자 카메룬 정부는 호수에서 30km 이내에 있는 모든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호수가 안전해질 때까지
주민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재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10년을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결국 가스를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장치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니오스 호수에 설치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1995년에 설치되고 테스트되었으며 안전하다고 판명된 후 2001년 연구 튜브가 설치되었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니오스 호수의 CO2 수준은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니오스 호수처럼 비정상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호수가 2군데나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단순히 이산화탄소 수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같은 재앙을 막기 어렵다 경고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